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전자제어 시스템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전기회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회로 바깥에 있는 애들, 센서와 액추에이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회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 스타트 모터, 뭐 경음기, 뭐 릴레이, ECU, 뭐 스로틀 바디, 그 다음에 뭐 연료 펌프, 뭐 각종 센서, 각종 인젝터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뭐 스타트 모터, 경음기, 그다음에 뭐 외부에 있는 스위치, 등화류, 전구 이런 것들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빼면 요게 남아요. ECU와 연관된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남아요. 이 회로도를 조금 보기 편하게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센서는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해요. 공기의 온도라든가 공기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캠샤프트의 각도라든가, 뭐 대기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을 하는 애가 ECU예요. 그러면 이 ECU는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애들이 누구냐? 액추에이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점화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젝터가 있어요. 이 센서는 정보를 ECU에 제공을 하고, ECU는 그걸 계산해서 실행을 시킨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제어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공기량, 연료량, 그 다음에 연료 분사 시기,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점화 시기, 그 다음에 배기가스,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요거를 정교하게 제어할수록 배출가스가 감소되고 연비가 향상이 되겠죠. 그 옛날 캐브레터 때는 기름을 그냥 계속 때려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자제어를 하게 되면 정확한 공기량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연료 분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기계식 캐브레터보다 연비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공기와 연료량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니까 배출가스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전자제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센서의 역할을 보면 제일 처음에 공기량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를 분사를 하는데 공기가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플로우 센서, 맵 센서, 이 공기 유량 센서가 그 연료를 얼만큼 분사를 해야 될지 그 기준점이 되는 센서다. 이 센서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가지고 100% 분사를 하지 않아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 IAT 흡기 공기 온도 센서, ECT 냉각수 온도 센서, BPS 대기압 센서, 그다음에 산소 센서. 자, 이런 것들이 서브로 작동을 해요. 서브로. 그러니까 맵 센서가 연료 분사량을 결정을 하는 메인이라고 치면, 공기의 온도라든가 엔진의 온도라든가, 이 냉각수 온도가 결국은 엔진의 온도 아니에요. 그리고 스로틀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기압이 어떤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최종 연료 분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과 이 서브가 플러스가 돼서 최종 연료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산소 센서는 냉간 시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온도가 300도 정도 올라가야 산소 센서가 작동을 한다. 우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기의 양과 연료의 양은 정해졌잖아요. 공기의 양도 알고 이제 연료량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연료를 언제 분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주는 애들이 이 크랭크 샤프트 센서, 캠 샤프트 센서, 크랭크 각 센서, 캠 샤프트 각 센서, 얘네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연료 분사 시기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점화 코일에서 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점화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크랭크 샤프트 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점화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폭발이 돼서 배기가스가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배기가스에서 산소를 측정을 합니다. 산소가 많으면 연료가 적은 거고, 산소가 적으면 연료가 많은 거죠. 이 정보를 ECU에 보냅니다. 아, 연료가 지금 많다, 적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센서가 연료량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수집된 정보로 얘네들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 공회전 조절 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얘를 뭐 공회전 조절 센서라고 부르지만 얘가 실제 하고 있는 거는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TC 전자 스로틀이 있는 데는 공회전 조절 센서가 없어요. ETC에서 공회전 조절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료 펌프 릴레이, 여기 보면 팬 모터 릴레이, 라디에이터에 보면 그 팬 모터가 돌잖아요. 팬 모터를 작동시키는 것도 ECU에서 명령을 내려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냉각수 온도 센서를 바탕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단기통 회로고 요거는 이제 4기통 회로예요. 단기통과 4기통의 차이는 보시다시피 인젝터가 4개로 늘어나고 점화 코일이 4개로 늘어난 거, 요거밖에 없어요. 센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는 인젝터가 지금 8개가 있죠. 요거는 이제 R차일 경우에 이제 기통당 2개씩 들어가는데 2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연료 더 때려 넣기 위해서 인젝터를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구조를 알면 다기통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기의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 오토바이 그 저배기량 스쿠터 같은 경우는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없고 이 맵 센서가 공기의 양을 측정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흡기 온도 센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흡기 온도 센서가 이렇게 또 하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BPS 대기압 센서가 있는데 그림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공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를 하는데, 이 연료 분사를 할 때 피스톤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가 ECU에 알려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연료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연료가 분사가 되면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점화 코일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갈 때 배기가스에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 연소가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요 산소 센서가 체크를 해서 ECU에 신호를 보내서 다시 또 연료를 보정해서 재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센서 액추에이터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단품으로 저항 측정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센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뭐 비실비실한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항 측정을 해보면 우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키 온을 해서 전압 측정으로 알 수 있어요. 또는 전류 측정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형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젝터라든가 산소 센서라든가 점화 코일은 파형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기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진단기로 검사하면 센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런 게 이제 쭉 나오는데, 1, 2, 3번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과 1, 2, 3번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1, 2, 3번이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진단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진단기 가지고만 사용을 하면 한계가 옵니다. 이거를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진단기를 같이 사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가요. 자, 오늘은 이제 센서와 ECU, 액추에이터의 관계,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센서 점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